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2026년 설맞이 대축제 공략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무과금이랑 그리고 소과금 그리고 핵과금 유저분들을 나눠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스킨을 얻을 수 있는지로 정리해 왔고요. 이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설맞이 대축제 같은 게 정말 많은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패스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어, 제작소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은신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내용을 좀 다루다 보니 제가 예정보다 좀 영상이 업로드가 좀 늦어진 점, 지연된 점 좀 굉장히 먼저 양해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구하고 이제 영상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또 이게 또 신기한 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또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맞이 패스랑 그리고 스텝업 문신처 그리고 제작소 각각 마감일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패스는 4월 1일까지 이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스텝업이랑 은신처는 4월 8일까지 그리고 제작소는 4월 13일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니 정말 좀 패스랑 스텝업 등등 좀 나중에 구매하실 분들은 이 구매 기간 마감 기간에 정말 유의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제 놓칠 일 없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영상을 시작해보면요. 설맞이 대축제는 크게 세 단계로 세 가지 상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수 제작소를 이용한 이중 가차를 통해서 제작소에서 뭐 토큰으로 천장을 찍어가지고 성장형 스킨이랑 크로마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은신처에서는 이번에 출시된 뭐 M4 성장형 스킨이랑 M4 크로마랑 프라이팬 크로마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은신처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텝업 같은 경우는 뽑기가 아니라 천장으로 확정된 금액을 지출을 하면 프라이팬 성장형 스킨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총 세 가지 상점의 형태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 먼저 특수 제작소는 이러한 삼각김밥 같은 거를 좀 패키지별로 개수를 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6.5% 확률로 이렇게 정육면체 주사위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주사위에서 또 이렇게 얻은 주사위에서 2.5% 확률로 성장형 스킨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1.2% 확률로 크로마 스킨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배틀그라운드가 2024년부터 확률을 좀 공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 2025년 또 동일한 확률로 해당 확률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김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를 열었을 때 성장 스킨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0.163%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크로마 같은 경우는 이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은 0.07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로 뽑기만 한다면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토큰이라는 거를 뽑기를 할 때마다 일정 확률로 지급하고, 그리고 패키지를 구매할 때마다도 또 약간 부가 상품으로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모아가지고 천장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고요. 그리고 은신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은신처 성장 스킨 뽑았던 그 구조와 마찬가지인데, 성장 스킨은 0.9%고 크로마는 항상 은신처 상점에서 크로마 스킨의 확률은 0.4%로 고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은신처에 M4랑 그리고 프라이팬 크로마가 각각 하나씩 들어갔기 때문에 0.2%씩 해서 두 가지 스킨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1회 뽑기 비용을 가장 비싼 상품을 기준으로, 가성비 좋은 상품을 기준으로 이제 정리해 왔는데, 이게 하나 삼각김밥을 열 때마다 스팀 기준으로는 스베는 약 2,700원 정도, 카베는 약 2,000원 정도, 그리고 은신처는 스베는 약 2,350원 정도, 카베는 1,770원 정도로 트라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표하는 스킨을 뽑으려면 이런 1회 뽑기를, 만약에 제가 성장 스킨을 갖고 싶다, 0.163%에 해당하는 뽑기를 1회 뽑기를 이 정도 비용으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은신처도 2천 얼마의 비용으로 계속 이 성장 스킨 0.9%에 도전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뽑기를 하시면 조금 더 좀 체감상 내가 몇 퍼센트 한 번 뽑을 때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확률을 도전하는지를 좀 체감상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스텝업 같은 경우는
프라이팬을 다 이제 획득하시려면 이 4단계에 해당되는 모든 상품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1,500 지코인의 획득 음, 확정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지코인 가격인데, 스팀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는 15만 원, 그리고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기준은 약 11만 3천 원의 비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무과금 유저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벤트를 싹 정리해봤는데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이중 가차가 나오면 이 삼각김밥을 이벤트로 일반 전리품을 11개를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우처라고 은신처를 1회 뽑을 수 있는 이 티켓을 총 3장을 줍니다. 그래서 주요 상품은 이런 일반 전리품 11개, 그리고 바우처 3장인데 모든 이벤트에 참여를 하셔야 되죠. 근데 제가 그래서 각 이벤트마다 이벤트 기간이랑 주는 이런 상품들을 정리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위클리 이벤트인데, 2월 4일부터 2월 2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는 일주일 단위로 계속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보급 전리품 하나, 헌터 상자 하나, 열쇠 하나, 200지코인 7일 기간제로 하나, 그리고 일반 전리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참여를 하셔야 총 3주 동안 곱하기 3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코인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약간 최대 2주만 이제 겹쳐가지고 400지코인을 이용하실 수 있고 200지코인을 따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지코인을 수령하셔서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 같은 경우는 2월 25일부터 3월 4일 동안 약 거의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해당 이벤트는 밀수품 쿠폰 100장을 써야 이제 폴리머랑 그리고 바우처 3장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기간 한 3주? 2, 3주 정도 남았는데 밀수품 쿠폰을 100장을 상점에서 5만 BP, 10만 BP를 이용해서 미리 마련을 해두시고 지금 열지 마시고 나중에 이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 이때 밀수품 쿠폰을 사용하셔서 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바우처랑 폴리머를 알뜰하게 좀 챙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과금 유저분들은 좀 약간 꼼꼼하게 이벤트를 좀 확인하셔서 참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과연 이 무과금으로 얻은 11개를 가지고 과연 성장형 스킨이 몇 퍼센트 확률로 얻을 수 있고 크로마는 몇 퍼센트 확률로 얻을 수 있을까를 한번 계산해봤을 때, 일단 목표하는 성장형 스킨 그로자나 MK12 스킨을 얻을 확률은 이 11개를 모두 열었을 때 약 1.99%, 그리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약 4% 확률입니다. 그리고 크로마 같은 경우는 목표하는 하나 획득할 확률은 약 1%, 그리고 아무거나 하나 획득할 확률은 약 2%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장형 스킨이든 아니면 크로마든 이 4개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은 이 중에 하나라도 나올 확률은 약 6%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로 쌀먹한다 라고 하셨을 때 정말 이러한 낮은 확률에 도전을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밀수품 쿠폰 100장을 사용하시면 이 바우처 3장을 주는데, 이 바우처 3장을 열었을 때 M4 스킨을, 성장 스킨을 얻을 확률은 약 2.68%, 목표하는 크로마 스킨을 획득할 확률은 약 0.6%, 그리고 크로마 랜덤 아무거나 획득할 확률은 1.2%, 크로마든 성장형 스킨이든 하나 이상 획득할 확률은 약 3.85%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이벤트로 얻은 그런 전리품이나 바우처를 연다고 하셨을 땐 거의 5% 내외 확률로 좀 프리미엄 스킨 상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무과금 유저분들을 위한 또 전략이 있는 게 BP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 50개까지 일반 전리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죠. 심지어 하나당 15토큰씩 주기 때문에 꽤 이게 쏠쏠합니다. 그리고 천장 가격도 BP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 BP로 최대한 구매를 하셔서 천장가를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싹 표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확정적으로 주는 토큰은 위에 표와 같고요. 토큰 기대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50개를 구매하시면 평균적으로 토큰이 약 986토큰 정도 나오고, 그리고 크레딧 같은 경우는 이 일반 전리품을 열었을 때 나오는 뭐 의상이라든지 세트 도안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분해해서 크레딧을 만든다는 가정 하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물론 이것도 평균적으로 각 등급별로 얻을 수 있는 크레딧을 평균적으로 잡고 계산했기 때문에 살짝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는 50개를 열었을 때는 약 23,000 크레딧 정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최고 꾸러미의 기대값은 50개 정도 열었을 때는 약 4개 정도 나온다. 4개 정도 나오면 좀 평균 이상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50개짜리를 열었을 때 일반 선정 스킨 하나, 목표하는 스킨 하나를 획득할 확률은 약 8.73%입니다. 난 그로자가 획득하고 싶어. 이 MK12 말고 반드시 그로자를 얻고 싶다라는 분들은 한 8.73% 확률로 50개를 구매하면 이 확률에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그로자든 MK12든 둘 중에 아무거나 도전하면 돼 라고 하면 둘 중에 아무거나의 확률은 가로 안에 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로마도 마찬가지고 랜덤 1종은 이 4개 중에 하나 이상만 나오면 되는 확률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과금 유저분들은 이렇게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스킨을 획득했다면 또 두 번째 관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크레딧이라는 관문인데요. 이 성장 스킨이랑 크로마를 스킨 자체로 획득하는 게 아니라 도안으로 획득하기 때문에 그 도안을 크레딧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셔야 실제 스킨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자형 스킨 같은 경우는 도안 제작 비용이 약 2만 크레딧이고요. 크로마 스킨은 4만 5천 크레딧입니다. 그러면 해당 크레딧을 수급하기 위해서 이 설맞이 대축제 전리품을 또 이 전리품 구매 비용이 다음과 같은 비용이 수급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크레딧이 없다 이렇게 스킨을 뽑았는데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을 추가로 만약 바로 쓰고 싶다 하면 이 전리품을 이 정도 금액으로 구매를 해야 크레딧이 수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리품 하나당 평균적으로 약 415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저는 만약에 추가로 이 설맞이 대축제에서 획득하고 싶은 스킨이 없으시다면 이 세모난 것보다는 일반 전리품보다는 이 장인 제작소에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장인 제작에서 오히려 크레딧을 더 수급하기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인 제작에서는 심지어 이 장인 토큰으로 3,000 크레딧을 이제 교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했던 이 크레딧 지코인 1지코인을 뭐 일반 전리품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장인 제작의 이 기록 보관소 상자를 구매할 때 투자를 했을 때 1지코인당 평균적으로 획득 가능한 크레딧은 장인 제작 같은 경우는 5.03 크레딧, 그리고 설맞이 대축제 같은 경우는 약 4.42 크레딧인데, 근데 이 모든 가정이 여기서는 일반 전리품은 에서 얻은 토큰으로 장인 토큰으로 교환을 하고 이 장인 토큰으로 크레딧을 모두 다 교환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토큰을 장인 토큰으로 교환하지 않는다면 더 훨씬 크레딧이 적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장인 제작도 장인 토큰을 얻었을 때 이걸 모두 다 크레딧을 교환하셔야 1지코인당 평균적으로 5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기 때문에 크레딧 수급 비용을 좀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선자형 스킨 같은 경우는 장인 제작은 스팀 배틀그라운드 기준 52,000원, 그리고 크로마 같은 경우는 약 12만원 정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비용을 봤을 때 차라리 나는 이 일반 전리품의 설맞이 대축제 제작소에 도전을 해가지고 총 스킨이나 다른 옷 스킨을 얻는다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크레딧 수급 비용이 다음과 같으니까 6만원이고 이거는 13만원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에 해당되는 각각 뽑기 횟수가 성장형 스킨 같은 경우는 약 22회, 그리고 크로마 같은 경우는 약 50회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전리품 설맞이 대축제로 크레딧을 수급한다라고 하면, 크로마 기준으로 수급한다고 하면 약 50회 뽑기를 더 하면서 그 50회에 해당되는 확률을 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한 1만원 정도? 13,000원 정도 더 주고 크레딧을 수급하는 대신에 뽑기에 도전할 수 있다. 이 정도 횟수의 뽑기에 도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작수, 아까도 초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중 이제 제작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설맞이 대축제는 이중 가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전리품에서 6.5% 확률로 두 번째 뽑기 상품이 나오고, 이 최고 꾸러미에서 각각 크로마는 한 개당 1.2%로 총 2.4%, 성장 스킨은 2.5%씩 해서 5%여서 일반 전리품부터 시작해서 목표 스킨을 얻는 데의 확률은 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천장상점이 존재해서 보통 이 전리품 하나를, 일반 전리품 하나를 열 때마다 평균적으로 0.1 토큰을 주고, 그리고 최고급 꾸러미를 열 때마다 평균적으로 50 토큰을 줍니다. 그리고 제작소에서 이 특수 제작에서 얻은, 최고급 꾸러미에서 얻은 스킨은 다 특수 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건당 하나 열 때마다 1.5 토큰을 추가로 특수 분해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했냐면, 이제 이 최고급 꾸러미에서 스프레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스프레이를 분해한다고 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토큰을 열심히 모아서 성장형 스킨 같은 경우는 2만이 아니죠. 2000 토큰으로 교환 가능하고요. 그리고 크로마 같은 경우는 4500 토큰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점 구조고요. 그래서 무과금 유저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기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소과금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네, 죄송합니다. 이건 포르쉐가 아니죠. 제가 좀 급하게 좀 준비하느라 설맞이고, 그래서 설맞이 이제 패스 구성품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 패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 보상 만렙이 50렙에 있고요. 그리고 추가 보상 만렙이 70렙에 있고, 찐 만렙은 더 이상 레벨을 올릴 수 없는 만렙은 120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레벨별로 일단 일반 패스만 구매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패스랑 러시팩을 같이 해서 구매하는 경우로 나눴고, 그리고 아예 무과금 유저분들 입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큰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토큰을 해당 레벨에 달성하셨을 때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토큰의 수량이고요. 토큰 기대값은 이제 이런 일반 전리품도 얻을 수 있고 최고 꾸러미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획득 가능한 건데, 네, 획득 가능한 그런 토큰 기대값입니다. 그리고 바우처, 도면은 2장 획득 가능하고요. 그리고 폴리머는 이제 패스를 구매하시면 1000 폴리머, 그리고 헌터 상자랑 열쇠는 패스 구매하시면 5개, 구매 안 하시면 2개, 지코인은 패스 구매하시면 500 지코인, 그리고 BP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무료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패스를 구매를 하시면 60%까지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토큰 같은 경우는 시즌이랑 업적 미션까지 올 클리어 기준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 드리고 싶은 거는, 러시팩 같은 경우는 러시팩만 구매하시면 이제 패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일반 패스를 구매하셔야, 러시팩은 말 그대로 그냥 패스가 포함되지 않는 레벨업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 주의를 하셔서 러시팩 구매를 하실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다시 토큰 확정값이랑 기대값, 그리고 또 이게 토큰뿐만 아니라 소과금 유저분들은 또 BP를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BP를 50만 BP를 이용했을 때 토큰 확정값이랑 기대값이 있으면 이 두 가지 값을 더한 패스 플러스 50만 BP 토큰 확정값이랑 패스 플러스 50만 BP 토큰 기대값을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은 120레벨은 정말 달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 패스를 구매하시고 70레벨을 보통 많이 찍으시니까 70레벨을 달성하셨을 때 패스에서 평균적으로 토큰이 한 1552 토큰 정도 기대값으로 얻을 수 있고, 확정으로는 1500 토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50만 BP로 일반 전리품을 50개를 구매를 하시면 패스 플러스 50만 BP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2250 토큰을 이제 획득하실 수 있고, 토큰 기대값 자체는 2538 토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말 이제 배그에 열정이 많으셔서 러시팩도 구매하시고 패스 만렙 120찐 만렙에 달성하신 분들은 일단 패스에서는 확정적으로 2300 토큰, 그리고 50만 BP까지 같이 하면 3050 토큰을 확정적으로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토큰 기대값은 3339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성장형 스킨 같은 경우는 일단 2000 토큰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1만 패스만 구매하셔도 77레벨 달성하시고 한 34만 BP만 있으시면 이 34만 BP로 34개 일반 전리품 교환을 하시면 2000 토큰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요. 아니면 러시팩을 구매하시고 90레벨 달성하셔도 2000 토큰을 확정적으로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 그로자나 MK12 중에 하나만 얻고 싶다라는 분들은, 소가금 유저분들은 약간 패스를 둘 중에 하나, 약간 시간, 본인이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만약 BP도 이제 보유하는 양을 고려를 해서 34만 BP가 있다. 그러면 배그도 그렇게 막 많이 하지 않고 일반 패스 딱 70레벨 찍을 수 있는 정도까지 한다 라고 하시면 그냥 일반 패스 구매하시고 2000 토큰을 만드셔서 천장을, 그루자 천장을 하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가금 유저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크로마 스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패스랑 50만 BP를 가지고 천장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최대로 영끌할 수 있는 토큰이 확정적으로는 3050 토큰이고 기대값 자체는 3339기 때문에 사실상 크로마 스킨을 돈을 이제 패스만 구매해서는 이제 패키지를 구매 안 하고서는 얻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패스 플러스 러시팩 플러스 50만 BP 플러스 55개 한 개 패키지 정도 구매를 하시면 평균적으로 크로마 스킨 하나를 구매하실 수 있는 토큰이 평균적으로 수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수급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만 구매하시는 경우랑 러시팩을 구매하는 경우랑 좀 나눠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50만 BP를 이제 투자를 하신다는 가정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건 소가금 유저분들을 위해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바꿨을 때 총 드는 금액은 일반 패스만 구매하시면 스벤은 약 17,500원, 카벤은 13,200원이 들고요. 그리고 러시팩까지 같이 구매하시면 스벤은 약 6만원, 카벤은 약 45,7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 토큰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과 같죠. 토큰 기대값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최고 꾸러미 같은 경우는 둘 다 약 한 7개 정도 되는데 선제형 스킨 획득 이제 이런 50개 플러스 패스에서 얻은 일반 전리품이랑 최고 꾸러미 다 합쳐가지고 선제형 스킨을 얻을 확률은 각 한 1%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고 크로마는 한 0.4%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뽑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확률 차이가 나지 않고요. 토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얻으면서 효율적이면 사실 큰 차이는 없긴 해요. 약간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한 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차이가 나지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는 나지는 않아서 사실 이 러시팩 안에 있는 네임플레이트나 다른 뭐 이런 네임플레이트를 좀 갖고 싶다 라고 하시면 러시팩을 구매하시고 네임플레이트 좀 별론데 라고 하시면 그냥 뭐 구매 안 하시는 거고 약간 그런 쪽으로 가면 됩니다.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핵가금 유저 입장에서는 어, 크로마나 이제 성장 스킨을 천장 찍는데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팩은 엄청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를 그러면 구매를 과연 러시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패스는 구매는 하는데 러시팩을 구매를 해야 될지 말지 좀 고민하신 분들은 사실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일단 배틀그라운드를 얼마나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사실 러시팩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네임플레이트도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라는 제한을 사기도 합니다. 약간 28시간 정도에 해당되는 플레이 경험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봤을 때 이 정도 시간에 해당되는 경험치가 나한테는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그걸 러시팩을 구매하시는 것도 전 좋다라고 생각 들고요. 플러스 이제 BP가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BP가 너무 없는데 약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하지만 러시팩에서는 토큰을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천장을 찍어야 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러시팩에서 토큰을 좀 수급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러시팩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약간 28시간에 해당되는 경험치를 살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네임플레이트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패스를 이용해서 천장을 찍었을 때 패스랑 러시팩을 이용해서 천장을 찍었을 때의 선장 스킨이랑 크로마의 각각 비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패스 단독으로만 구매할 경우 천장을 찍을 때는 위에 있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러시팩과 이제 구매해서 천장을 찍을 때가 아래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선장 스킨을 획득하신다고 보셨을 때는 굳이 러시팩을 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스에서 충분히 성장 스킨을 구매할 토큰을 충분히 수급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물론 77레벨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70레벨 기준으로 34만 BP만 있어도 충분히 일반 패스만 구매하셔서 천장이 가능합니다. 성장 스킨이요. 그리고 러시팩을 구매할 경우에는 뭐 14만 BP가 있다면 천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용 차이가 약간 거의 한 3만원 정도 러시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성장 스킨을 천장을 하는 데는 좀 러시팩을 구매하기에는 좀 아까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네임플레이트는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거긴 한데 이런 DNA 모양의 계속 이제 움직이는 그런 네임플레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저도 네임플레이트 그렇게 막 예쁘게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약간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크로마를 보시면 일반 패스를 구매해서 크로마 천장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일반 패스를 이용해서 얻은 토큰들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천장을 할 때 이 비용이에요. 그래서 일반 패스를 이용했을 때는 러시팩 구매하지 않았을 때는 스팀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는 약 44만 원이고요. BP를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50만 BP를 이용하면 33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러시팩을 구매했을 때는 사실 만원 차이죠. 만원 차이인데 스베는 45만 원, 카베는 약 34만 원이고요. 그러고 마찬가지로 스베 같은 경우도 50만 BP를 이제 이용했을 때는 좀 비용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 오히려 러시팩 살 때 이렇게 좀 더 가격이 저렴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그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큰이 지금 일반 전리품을 한 개를 사면 15토큰을 주어서 만약에 토큰이 좀 애매하게 부족하면 한 개짜리를 계속 구매하면 토큰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BP로 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한 개짜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한이 50개밖에 안 되고 그 50만 BP로 다 구매를 하셨다 하시면 한 개짜리 상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개짜리 상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턱 구간에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한 딱 30토큰만 더 있으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11개짜리를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적으로 수학적으로 약간 좀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비용이 좀 더 들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만원 차이고 크로마 입장에서는 천장 비용 입장에서는 이 만원 차이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패스를 어느 정도 얼만큼 게임을 하면 예상 레벨이 어느 정도 되고 패스에서 어느 정도 토큰을 수급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120레벨짜리 기존에는 70레벨까지 이제 좀 계산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120레벨짜리 기준으로 계산기를 또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누적 계산 그 경험치 다 이제 계산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하루 평균 게임 플레이 시간 접속했을 때 접속일 기준으로 몇 시간 플레이를 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에 뭐 하루 게임하는데 월요일 날 뭐 한 3시간 게임한다 라고 하면 X는 3인데 조랄사를 제외하고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좀 잡아주는 게 좋고, 이 X는 6시간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6시간 뭐 8시간 하신다, 10시간 하신다 라고 하면 무조건 6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며칠 게임하는지, 월화수목금토일 7일 다 게임한다 라고 하면 숫자 7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인게임 플레이를 하면 패스 경험치를 XP를 주잖아요. 그게 예상 누적 데일리 플레이 경험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2달 동안 8주 동안 계산하는 방법은 28,800 곱하기 X 곱하기 Y를 하면 총 8주 동안 경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일리 미션 경험치, 이제 플레이할 때 플레이 접속하는 날에 무조건 매일 데일리 미션 3개를 클리어한다 가정을 했을 때 계산치인데요. 21,600 곱하기 Y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위클리 미션 같은 경우는 1에서 8주 동안 미션을 클리어하면 한 주당 37,500 XP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8주 다 클리어 하시니까 30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는 G코인으로 패스 레벨업 구매 횟수인데, 이거를 구매한 레벨마다 이 G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E는 러시팩 구매 여부인데, 구매하셨으면 20만, 왜냐면 20레벨 업권이니까요. 하나당 이제 1렙당 10만이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구매하지 않았으면 0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부터 해서 E까지 해서 다음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8주 동안 누적 경험치의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하루 평균 게임 플레이 시간을 6시간으로 하면 X는 6이고요. 일주일 플레이 요일을 Y는 7일로 하면 숫자 7로 잡으면 되고요. 위클리 미션 Z 8주 모두 다 클리어하시면 30만. 그리고 G코인 레벨업 구매는 안 한다 라고 하면 0으로 잡으시고, 러시팩 구매를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또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네요. 네. 러시팩 구매를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0으로 잡았으면, 이 8주 동안 이렇게 플레이를 하셔서 패스 경험치가 무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 게임, 하루에 6시간 이상 게임을 하셔도 러시팩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총 166만 800 경험치가, 누적치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게임했으면 말레벨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다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16,600, 이 구간이, 경험치 구간이 51렙부터 계속 500씩 증가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만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죄송합니다, 70레벨부터 이제 경험치가 1500, 뭐 11,000, 11,500 이런 식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누적 경험치를 다음과 같이 다시 테이블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 경험치 나온 수치가 166만 800이 115랑 116의 누적 경험치 사이에 걸리기 때문에 예상 레벨은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115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패스 단독 구매했을 때랑, 그리고 러치팩이랑 패스 구매했을 때 제가 또 표로, 그리고 또 테이블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X축은 하루 게임을 접속하실 때 인게임 플레이 평균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 색깔은 일주일에 며칠 게임을 하시는지 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 러시팩 구매하시고 패스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일주일 게임 접속하실 때 평균 4시간 게임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3일 게임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 이 노란색 그래프의 이 지점 한 85 정도 되나요? 약간 정확한 값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일 봤을 때가 4시간이면 85 딱 맞죠? 예상 레벨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약간 저희가 궁금한 거는 패스 레벨이 아니죠. 이제 그 제작수 패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면 토큰을 결과적으로 패스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가능한지를 제가 또 다시 또 레벨 테이블에서 토큰 테이블로 환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패스 단독으로 구매할 때랑 아래는 러시팩이랑 같이 구매했을 텐데요. 왼쪽 오른쪽이 뭐냐면, 왼쪽은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토큰이고, 오른쪽은 패스에서 일반 전리품이랑 최고그럼에서도 토큰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전리품에서 얻을 수 있는 토큰 기대값도 반영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기대값, 왼쪽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선정 스킨을 교환할 수 있는 2000 토큰을 모으는 경우에 씁니다. 확정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반 패스만 구매를 하셨을 때는 확정 토큰으로는 이제 어렵죠. 근데
평균적으로 또 주는 게 있으니까 기대값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또 BP를 또 부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팩이랑 패스를 구매하시면 일주일에 5일 접속하시고 3시간 정도 게임을 하시면 패스로만도 성장형 스킨을 구매할 수 있는 토큰 수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큰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다시 한번 예시를 들면 러시팩을 구매하시고 일주일에 평균 4일 접속을 하시면 그리고 2시간 플레이를 하시면 1890 토큰을 확정적으로 얻으실 수 있고 기대값도 같이 생각을 하면 약 2037 토큰을 패스에서 이제 BP로 일반 전리품 구매 안 하고도 패스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소가금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패스 레벨업 거 사는 게 이득일까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사실 만약에 패스 레벨을 70을 못 올린다면 최대한 사시는 게 이득이긴 합니다. 왜냐면 추가 보상으로 주는 토큰이 꽤 많이 주거든요. 1500 토큰이면 사실 우리가 제작소에서 가장 비싼 12500 지코인 주고 얻을 수 있는 토큰이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토큰이 800 토큰이에요. 근데 패스에서는 이거를 확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최대한 패스는 다 레벨을 밀고 이제 클리어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정 안 되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러시팩을 구매를 하셔서 레벨업권을 다 쓰시는 게 이제 토큰 한 개당 약 4.5 토큰 지코인으로 토큰 하나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1번 패스는 그냥 러시팩을 구매하지 않고 레벨업권만 69레벨을 했을 때는 약 1토큰을 4.6 지코인에 사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러시팩을 구매하시고 레벨업권을 구매했을 때가 한 토큰 구매를 한 0.05 지코인 정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또 러시팩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자료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소가금 유저분들은 BP 상장강 그냥 뽑기 확률이랑 뭐 확정 토큰이랑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토큰 확정값은 한 개당 15토큰 만 BP로 얻을 수 있는데 기대값은 한 20토큰 정도 하나당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크로마 천장을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토큰 기대값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무소가금 유저분들의 전략을 이제 요약을 하면 무소가금 같은 경우는 이벤트 전리품을 최대 11개 획득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주일 동안 총 3주 동안 진행되는 미션 같은 경우는 매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11개를 열었을 때 성장 스킨은 약 1.99%, 크로마는 약 0.95%로 획득 가능합니다. 목표하는 스킨이요. 그리고 BP로 최대 일반 전리품 50까지 구매 가능하며 750 토큰이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986이 맞아요. 그래서 토큰 기대값은 986 토큰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레벨 기준 그리고 소가금 유저분들이 패스 구매하는 걸 봤을 때 패스만 단독으로 구매하시면 1500 토큰을 확정을 얻으실 수 있고 러시팩을 같이 구매하시면 1800 토큰을 이제 70레벨 기준으로 획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가금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전략으로 2000 토큰을 찍어서 성장 스킨을 구매하실 수 있고 크로마를 구매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한 55개 패키지 한 개 정도는 더 구매를 하셔야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좀 정리를 또 해보면 뽑기 확률입니다. 이거는 뭐 이벤트만 11개짜리 이벤트만 참여하시면 뽑기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말 확률이 엄청 낮고요. 그리고 50만 PP까지 같이 태운다 라고 하면 한 30%까지 아무거나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데 성장 스킨이나 이것도 여전히 낮죠. 그리고 패스까지 같이 해도 솔직히 패스랑 이벤트만 한다 라고 하면 이 정도 확률이고요. 패스, 이벤트, 1번 그 50만 BP까지 다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뽑기 했을 때 성장형이라든지 크로마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약 한 40% 정도 되죠. 반절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만 BP 쓰고 열심히 패스해서 다 얻은 걸로 하신다 하셔도, 이벤트도 얻어서 이거까지 한다 해도 성장 스킨이라든지 크로마가 나올 확률이 아쉽게도 반을 넘지 못해요. 50%를 넘지 못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금 유저분들을 위해서 그럼 전리품 팩에 토큰 확정값이랑 기대값, 그리고 크레딧 기대값도 한번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패스 러시팩을 70렙 기준으로 또 따로 정리를 했고요. 또 이게 하나당 한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 모든 뭐 전리품이랑 최고 크로미를 열었을 때의 크로마 스킨이 나올 확률, 그리고 성장 스킨이 나올 확률은 이 정도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개 패키지 거의 뭐 스벤은 16만원, 카벤은 20만원, 12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만원 정도 상당을 구매할 때 만약 크로마를 얻고 싶은 분들은 확률은 이 정도 확률에 매번 이 정도 금액에 도전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깍 버튼 누를 때 그 정도 금액이 한 16만원이 없어지면서 한 크로마, 무프 크로마가 그로자 크로마가 갖고 싶다라고 하면 한 7% 확률에 땅 이제 17만원 버튼을 누르면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패스랑 러시팩을 이용했을 때 좀 천장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BP 여기에 또 추가로 BP 상자를 어느 정도 구매하는 거에 따라서 천장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P 상자를 10개 단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구매하지 않을 때랑 50개를 구매했을 때 천장 금액인데요. 먼저 러시팩을 구매하지 않고 패스만 구매했을 때 또 BP 상자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크로마 천장 비용은 44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것 같고, 그리고 50만 BP를 이용을 하셔서 BP 상자를 또 이제 50개까지 교환을 하셨다면 스베 기준은 약 33만원까지 천장 비용이 낮춰집니다. 그리고 상장의 스킨 같은 경우는 일반 한 30개 정도 좀 구매를 하시면 패스로 단독 천장이 가능한 수치죠. 그래서 다음 것 같고요. 그리고 러치팩 같은 경우는 러치팩을 구매를 하시고 BP를 구매하지 않았다, BP로 이제 상자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스벤은 크로마 천장 비용이 약 45만원, 그리고 50만 BP로 상자 50개를 교환했다 라고 하면 스벤은 약 한 31만원 정도의 비용이 천장 비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외에도 제작수에 옵세트라든지 이게 참 매번 좀 안타까운 건데, 이번에도 뽑기 전용 상품이 있습니다. 제작수에서 구매할 수 없고 오로지 최고 크롬에서만 나오는, 물론 인기는 없겠지만 낙하산 스킨은 무조건 뽑기에서 최고 크롬에서 6.4% 확률로 뽑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큰 전용 상품이 이번엔 네임플레이트랑 승리 댄스, 좀 이번에 이모트가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는 무조건 토큰으로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5세트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어서 제가 선정 스킨 기준 토큰 외에도 1000토큰이라든지 750토큰이라든지 토큰별로 한번 천장 비용을 따로 계산했어요. 근데 이 부분부터는 패스에 도움받지 않고 순수 이 패키지를 구매를 해서 나오는 천장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더 올라가죠. 그래서 뭐 첫 번째 크로마 같은 경우는 천장 비용을 패스에서 도움받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 크로마 같은 경우는 패스에서 도움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같이 금액이 확 올라가죠. 그리고 예상 구매 패키지 상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베 기준으로는 패스 도움받지 않으면 크로마는 64만원에 천장 비용이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선장 스킨 같은 경우는 32만원, 그리고 프리미엄 5세트 1000토큰짜리 2개가 있는데 스베는 약 16만 5천원, 그리고 750토큰짜리 장인 토큰을 교환하다든지 아니면 5세트 12만 5천원, 스베는 그런 정도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모트 아까 500토큰짜리랑 300토큰 약간 좀 맛있는 이모트들이 있는데 각각 8만원, 6만 5천원 정도의 평균적인 가격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250토큰짜리 네임플레이트 3개가 있는데 각각 무려 6만 5천원입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수에 출시된 무기 4종에 한번 찐 천장 비용이랑 평균 천장 비용이랑 평균 이거 뽑기를 고려 이제 50% 상위 비율로 좀 나눠봤는데, 물론 이런 수치들이 다 나오게 된 이유가 있긴 해요. 그래서 찐 천장 비용은 정말 그냥 확정 토큰으로만 주는 걸 가지고 찐 천장을 찍었을 때의 비용입니다. 패스 도움 받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스벤은 한 230만 원 정도 쓰시면 확정적으로 이 4개 스킨을 교환 가능하고요. 그리고 평균 천장 가격은 토큰 기대값 기준으로 뽑기로 하나도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강을 했는데 뭐 그루자 크로마도 안 나오고 뭐 성장 스킨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토큰 기대값 토큰만 평균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천장 비용입니다. 이건 가운데는. 그랬을 때 세븐은 약 172만 원 정도 비용으로 천장이 평균적으로 이 토큰 천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50% 확률로 뽑기가 좀 평타를 쳤어요. 크로마도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일반 성장 스킨도 하나 나왔어요. 그랬을 때의 이제 평균적인 50% 구간의 천장 비용, 평균 비용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운이 평균적인 수치다라고 하면 한 85만 원 정도의 4가지 스킨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만약 제작수에 4개 모두 다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 생각은 진짜 최소 못해도 찐천장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하니까 이게 평균 토큰 기대값 기준으로 천장가를 생각하셔서 스베 기준은 한 170만 원 정도 써야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카베는 한 130만 원 정도 쓸 수 있겠다. 만약에 4개 다 뽑으려고 하면 이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정도 비용이 나온다면, 평균적으로 나온다면 좀 잘 뽑았네 라는 거고, 이 정도 비용보다 좀 더 쓰시면 좀 운이 없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과금하는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패스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각각 천장 비용과, 그리고 오른쪽에는 BP를 사용했을 때 천장 비용, 그리고 왼쪽은 BP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천장 비용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맨 밑은 패스 도움 없이 그냥 순수히 전리품 팩으로만 천장을 이제 달성할 때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남는 토큰, 장인 토큰 구매하는 게 이득인가요? 라고, 아니면 남는 토큰이라고 하면은 이 제작소를 이용해가지고 장인 토큰 혹시 나중에 컨텐더 나오면 좀 사기 위해서 좀 교환하는 게 이득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득이 아닙니다. 기록 보관소 상작강을 하시는 게 평균적으로 장인 토큰 수급이 더 잘 되고요.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차이냐면 1 장인 토큰을 이 설맞이 대축제에서 천장을 이제 수급을 하신다면 한 1 장인 토큰당 80지코인 정도 이제 주고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록 보관소 상작강을 하시면 1 장인 토큰당 한 68지코인을 쓰셔서 얻을 수 있으니 한 12지코인 정도 1 장인 토큰당 차이가 나는데, 이게 컨텐더 기록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300장인 토큰 기준으로 좀 환산을 하면 결국 만약에 설맞이 대축제로 300장인 토큰을 수급하신다면 한 기록 보관소에서 수급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300장인 토큰 수급할 때마다 4.4만원 정도의 평균적인 손실이 평균적으로 발생합니다. 수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맞이 대축제 제작수에서 도면을 수급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봤을 때, 물론 할인 다 빼고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은신처 같은 경우는 50% CPR기를 다 썼다라는 기준으로, 그리고 일반 전리품 같은 경우는 패스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먼저 이 제작소의 특징은 천장 비용이 낮습니다. 그리고 은신처는 말도 안 되게 정말 천장 비용이 높아요. 그래서 스크랩 천장을 찍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과금하신 분들은 좀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장 비용이 정말 높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작소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안 나와요.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물론 말은 되죠. 이 정도 확률이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은신처는 그나마 뽑기는 좀 잘 뽑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면 가격도, 만약에 도면을 제작소에서 수급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3,800 지코인을 쓰셔야 되고요. 은신처에서 수급한다라고 하면 2,470 지코인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패스랑 은신처 할인이 다 이제
쓰신 분들은 은신처에서 도면 수급하시는 것을 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크레딧도 써야 되잖아요. 도안이 나오면.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은신처를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작소는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 그다음에 은신처로 넘어가서 이번에 은신처에서는 M4 성장 스킨이랑 그리고 크로마 그리고 보이드 프라이팬의 스텝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프라이팬의 옐로우 오렌지 색깔의 그 프라이팬 스킨 크로마가 나왔으면 이제 은신처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확률을 좀 나눠봤는데요. 먼저 타임키퍼 M4 스킨 같은 경우는 성장 스킨의 0.9%, 그리고 M4의 그레이 그린이랑 그리고 보이드 프라이팬의 옐로우 오렌지 크로마는 각각 0.2%씩 이 은신처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DC는 물론 이 평균 DC를 받은 금액이기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DC 50% 10회열기를 포함한 평균 뽑기 비용, 그리고 50% 10회열기를 포함한 평균 천장 비용을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수치, DC 수치는 딱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되겠죠. 왜냐면 DC는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M4 성장 스킨을 뽑는데 뽑기 비용 같은 경우는 카베는 만약에 DC를 적용했을 때 처음으로 나 성장 스킨 목표를 생각하는데 DC 받고 첫 도전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 11만 7천 원의 비용이 약 뽑기 비용으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천장은 45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크랩을 이 정도 비용으로 얻으면 45만 원까지 쓰시면 무조건 스크랩으로 하나 교환 가능한 수치죠. 그리고 M4를 이렇게 해서 얻었을 때 더 이상 DC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보이드 프라이팬 옐로우 오렌지 크로마를 얻고 싶어 라고 하시면 스베 기준은 한 120만 원 정도 뽑기 비용이 예상이 되고요. 최대 천장 비용이 한 153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과금을 얻었던 이 3장을 이용하시면 이 정도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시각화해서 정리해드리면 카베랑 스베랑 나누고, 그리고 왼쪽은 뽑기 비용, 오른쪽은 천장 비용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비용이 이 정도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크로마를 원하는 목표 크로마를 얻기 위해서는 500회 정도 뽑기에 도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장 스킨은 약 112회 정도 도전을 하면 되고요. 그 10회 깔딱 하는 그 할인이 적용될 때 1000지코인이면 한 뭐 12,000원 정도 되나요? 13,000원 정도 되나요? 아무튼 그 정도 금액을 쓸 때마다 성장 스킨은 8.64% 확률을 도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크로마 같은 경우는 약 2% 확률에 도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번 정리해드리는 성장 스킨 무기 레벨업 비용을 다음과 같이 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급 외형 6렙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렙 때는 10렙까지 가야 되는데 각각 비용은 카베랑 스베는 다음과 같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모든 거를 싹 정리를 해봤을 때, 먼저 첫 번째 제작소 기준으로 스베랑 카베 찐천장 비용,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뭐 기대값 기준으로, 토큰 기대값 기준으로 천장 비용, 뽑기에서 하나도 안 뽑혔을 때, 그리고 크로마 하나 나오고 일반 선장 스킨이 나오는 한 50% 구간의 뽑기 운을 갖는 분들이 이 정도 평균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은신처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나눠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평균 운이면 이 정도 비용이고, 그리고 스텝업 프라이팬은 아예 확정가니까 한 가지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한번 찐 천장 비용이랑 평균 비용으로 한번 나눠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도장을 하시는데 진짜 운이 안 좋으시면 스베 같은 경우는 610만 원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베는 460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고, 평균적으로는 스베는 한 200만 원, 그리고 카베는 155만 원 정도 쓰시면 이 모든 8종의 성장 스킨 그리고 크로마를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스텝업에서 도면 영끌 전략이, 도면을 이번에 출시된 스킨들 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도면을 최대한 얻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어떤 전략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기준으로 도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한 1800 지코인으로 10혈기를 하셨을 때 은신처에서 도면 한 장당 평균적으로 2477 지코인 정도 쓰시면 도면 한 장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크랩까지 다 썼을 때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설맞이 50% 할인을 이용했을 때는 도면 한 장당 1376 지코인으로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설맞이 일반 이벤트 이제 패스를 해서 얻는 거는 도면 한 장당 672 지코인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와서 다시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는 패스에서 얻을 수 있는 도면의 가격이 가장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패스를 구매하셔서 50레벨을 달성해서 패스에서 도면 2장을 수급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고요. 두 번째는 은신처에서 설맞이 50%를 최대치 10회까지 최대한 구매하시는 게 그 다음 우선순위고, 세 번째는 스텝업에서 이제 4단계까지 무조건 가야 가성비가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팬 스킨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분해해서 도면을 쓰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 총 스텝업에 이제 도면 2장을 얻을 수 있고, 스텝업에서는 프라이팬을 분해하면 3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총 도면 5장을 스텝업 한 15만원 쓰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면 한 장당 2300 지코인인데,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정리해드렸던 기존의 은신처에서 도면 한 장의 가치랑 큰 차이가 없긴 하죠. 그래서 굳이 프라이팬, 솔직히 보이드 프라이팬 저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분해하는 것보다는 정말 급하게 도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전략인데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도면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